근데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 보면요. 21평형이 생겼어요. 21평형. 이거 20평이잖아요. 20평대잖아. 그죠? 이거를 3룸을 뽑아요. 이게 탄생했어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금 내 집 마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국민이라는 게 뭐야? 지금까지는 황금성이 좋은 평형대가 30평대였다라는 거예요. 청약할 때도 30평대 경쟁률 제일 높고, 그리고 황금성도 제일 높은 평형대가 30평대니까 국민평형이라는 칭호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 와서 급락 이후의 사이클을 보면은 이게 30평대가 아니라 20평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청약 경쟁률을 이미 역전했어요. 20평대가. 자, 역전한 이유는 다른 것도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청약 가점제를 한 게 아니라 또 추첨제를 60%나 20평대 집어넣기 때문에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4인 가구가 가족 둘인데 20평대 당첨 확률 높다고 넣겠냐고요. 30평대는 40%, 20평대 60%가 추첨 물량이잖아요. 그럼 추첨 물량이 많다고 20평대를 넣냐고요. 불편하면. 안 넣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평대 청약 경쟁률이 30평대를 이미 앞질렀고, 그 경쟁률도 어마어마하다. 예, 이거를 우리는 가볍게 볼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바뀌고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요, 이제 본격적인 양극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인터넷 시대를 지나 휴대폰 시대를 지나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서 노동력을 요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획기적으로 감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자본, 노동력이 사업의 기본 공식이거든요. 이 중에서 인터넷, 휴대폰이 발전하면서 이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뭐예요? 부의 불균형이에요. 부의 불균형. 자, 소수가 여기서 창출된 자본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인터넷 시대와 휴대폰 시대를 지나서 더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다가올 AI 시대는 오죽할까요? 더 강하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전에 우리가 60, 70년대의 구조가 거의 원형에 가까운 마름모꼴, 고소득층, 그리고 중산층, 두터운 중산층이 있고, 그 다음 저소득층이 있었다라면,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라면, 이제는 기회는 줄고 기이한 삼각형 꼴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지점이 부가 쏠리는 지역이고요. 중산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저소득층 안에서 자체만으로도 양극화가 벌어질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자, 이 시대가 될 걸 알았으면 이 꼭지점이 원하는 토지를 우리가 선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버는 노동력보다도 더 값비싼 게 토지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토지, 자본, 노동력.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거, 그리고 희소성, 대체 불가능한 거. 예? 어디 동 몇 번지는 하나밖에 없고 한 평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돈이 있다고 해서 늘리지 못하는 것. 이거를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다라면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 속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소비하고 원하는 땅을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다라면 그 하나만으로도 여기로 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 토지는 인터넷 시대, 휴대폰 시대, AI 시대 모두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미 이 양극화 시대 보고 있습니다. 원베일리 30평대가 60억, 도봉구의 아파트가 4억이 채 안 되는 이런 시대죠. 안에 있는 내부 면적은 똑같아요. 하지만 상위 소득층이 원하는 곳, 이들이 원하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이 가격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역사상 집값 격차는 사상 최대치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자, 신고가 볼까요? 신고가의 거래 건수가 강남권이 노소강 10배를 넘는다. 지금 양극화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인터넷 시대와 AI 시대. 이것은 전통적인 자본의 배분 구조를 파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만들었고요. 젊은 부자들이 최근에 폭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도 보시면 23년에 주로 집을 구매했던 수요층의 연령층을 보면 20대, 30대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24년 와서는 40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20대, 30대를 주축으로 해서 보면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통한 자본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흘러온 수요자들이 많고요. 이 40대 분들은 기존의 집을 처분하면서 기존 집 플러스 대출, 거기에 좀 모아놓은 소득이겠죠. 자, 이런 형태로 집을 매수했습니다. 이번 거래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무주택자가 집을 샀다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23년을 보면 무주택자가 실제로 주택 구매한 비율이 높습니다. 23년에는 뭐가 있죠?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었어요. 특례보금자리론과 이런 주식과 채권을 활용해서 접근한 수요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자본 배분 구조가 파괴되었고 집을 사는 게 우리가 예전에 뭐 40대, 50대 와서 눈물 흘리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젊은 층이 집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층으로 발돋움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집을 사는 주요 평형대를 보니까 이게 20평대였다는 거예요. 20평대. 그러면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20평대 강세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공식을 보면요. 평형보다는 상급지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형보다는 신축을 택합니다. 신축. 자, 보시면 20평대와 30평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20평대가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급락 만나고 올라오죠. 근데 30평대는 그거에 비해서는 맞지 않다는 거지. 심지어 이거는 상급지 신축이니까 그렇겠지. 그러면 하급지는 안 그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자, 이거는 장안 현대 홈타운입니다. 정말 저렴한 아파트거든요. 지금 20평대가 보면 이제 8억이에요. 8억. 아직 회복을 다 못했습니다. 근데 30평대를 보면 30평대가 9억대예요. 9억대. 30평대 9억대. 그리고 40평대를 보면요. 10억대예요. 10억대. 1억 차이예요. 1억 차이. 이 정도는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 있는 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를 9억 주고 10억 주고 이 이상 주느니 그거 줄 바에는 상급지로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계 고리 때문에 지금 20평대는 8억이고 30평대는 9억이고 40평대는 10억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평형 간의 가격이 붙어 있다는 건 소형이 이 단지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소형이 이 단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대형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황금성 또한 소형이 강세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건. 자, 우리가 집을 살 때는 황금성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너무 불편하면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작금의 20평대 강세는요. 불편, 황금성 이거로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시대상의 흐름, 변화로 판단을 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평대가 국민 평형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세금 강화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지를 가기 위해서 더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될 거고 추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 더 많은 차익을 안기는 건 상급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4인 가족 구조가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4인 가족 키우면 20평대 좁습니다. 짐도 많은데 안 되죠. 당연히 30평대 이상은 가야 돼요. 30평대도 사실 좁아요. 애들이 크면. 아는데 지금 아닌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가정들. 그럼 나는 30평대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디자인해서 팔면 옷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입는 검은 티, 흰 티가 최고라고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4인 가족이지만 지금 4인 가구가 아닌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인 가구가 지금 41%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은 노인이 지금 젊은 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 1인 가구가. 이분들이 대형을 살 수요자일까요? 아니겠죠. 두 번째 볼게요. 2인 가구가 24%. 이것도 증가했어요. 23%. 이것만 해도 65%입니다. 여러분들 1인 가구가. 이게 정말 그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엄청나게 증가한 거야. 1인 가구가. 근데 그에 반해서 3인 가구는 17%, 4인 가구는 18%입니다. 근데 이게 이전 수치랑 비교하면 이전에 3인 가구가 19%였고요. 4인 가구가 25%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만큼 감소한 거야. 이건 2% 감소했는데 4인 가구는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거의 막 10%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빠르게 지금 녹고 있어요, 4인 가구가.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투자, 자산 성장에 의미를 둔 우리는 수요층이 많고 황금성이 많은 평형을 고려할 때 어떤 수요를 고려해야 될까? 이 수요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요를. 자, 그럼 이게 결국에 주요 수요자들의 니즈가 20평대로 몰린다는 거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강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건설사들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인기가 많을 만한 조합의 수익을 만들 만한 평형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우리는 어때요? 뭐 33평에서 35평형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이 30평대에서 좀 장사하려고 사업성 늘리려고 28평을 만들었잖아요. 전용 74제곱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20평대와 비슷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전용 면적 5구제곱.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20평대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 보면요. 21평형이 생겼어요. 21평형. 이거 20평이잖아요. 20평대잖아. 그죠? 이거를 3룸을 뽑아요. 이게 탄생했어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제 21평 49제곱미터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형 평형으로 인식이 될 거고 20평대는 지금 우리가 소형이라고 인식하지만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싼 땅에 효율적으로 가구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아까 2번과 연결이 되는데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수 위축이 되면 이 고령 인구가 결국에 1, 2인 가구들인데 이분들이 평형을 또 줄인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모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적던 많던 그들의 니즈는 일단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소형에 있다는 겁니다. 소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거주도 그렇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서울로 더 집중되고 인구 감소에 따라서 모든 전국 지역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동안. 그러면서 지방이 쪼그라드는 것도 여러분들 다 보시게 될 거고요. 서울이 오히려 더 비싸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게 한국에서 벌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소중하게 열심히 번 돈을 잘못 투자하는 경우, 지방에 잘못 투자하는 경우 시간의 이익 혹은 돈을 날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도 거주도 안전하게 서울에다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럼 중산층에서 어느 순간 눈 떠보니 나는 저소득층이네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노년 대비가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해외는 일부러 뭐 연금이라는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고, 예, 세금 많이 낸 만큼 또 장치가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내가 노인이 되었고 나를 방어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얘기합니다. 시간이 가도 그 가치,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토지다. 아파트에도 집은 들어있잖아요. 토지예요. AI의 그 많은 돈들을 가지게 되는 소득자가 원하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 사회에서 지금 10대, 지금 5세, 7세인 친구들이 17살, 27살이 돼서도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그때 한창 일할 때 그 1089만 명이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그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고 싶은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노후를 결정지을 거예요. 풍족하게 웃으면서 늙느냐? 바로 전기세 낼 돈, 밥 먹을 돈 때문에 후들후들 거리면서 살 거냐? 그거를 지금 결정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40대, 50대, 60대 일 때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하면 70대, 80대, 90대 오셨을 때 비참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지금 여러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근데 눈 감고 떠보면 저소득층 되는 거 진짜 순식간일 겁니다. 특히 이 인구 감소 시대 때는요.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더욱이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빨리 녹거든요. 기술이 발전된다는 얘기는 돈이 그만큼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거고, 돈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투자가 일어나면 돈이 그만큼 찍어질 거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일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시장에 풀려서 내가 가진 돈이 하찮게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바꿔야 돼요. 녹지 않는 티켓을 사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 아파트 사시면 되겠죠. 혹은 재건축, 재개발 좋은 거 사시면 돼요. 사실 투자하시려면 무조건 재건축, 재개발 사셔야 돼요. 돈 많이 버시고 싶으면 재건축, 재개발만 하셔야 돼요. 지금 아파트 사서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하시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좋은 사업성 좋은 단지 이런 거 찾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코스를 밟아서 준공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내 돈이 한정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기와 인천에 살고 있다. 서울 없다. 서울 없다. 근데 이걸 팔고 내가 서울에 20평대도 못 간다. 이런 분들은 아파트를 좀 내려놓으세요. 아파트 내려놓으시고 소액으로 작은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될 곳을 미리 사두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경기 인천 살면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해도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그럼 아파트가 아니면 내려놓고 재개발될 지역, 그중에서도 돈이 좀 있으시면 어느 정도 진행된 현장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이제 동의서 걷고 시작되는 곳 사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돈이 있어도 신속통합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여러분들 거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재개발구역들 많거든요. 그럼 그런데 하지 말고 작은 돈으로 진짜 한 2억에서 3억 정도면 서울의 상급지 지금 동의서 30-40% 거친 데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노도도 높아. 되는 자리야.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건 되는 자리야. 진짜. 그런 자리도 지금 경기 안 좋고 빌라 그 공시가 126으로 눌러놔가지고 2, 3억이면 사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추분 한 5, 6억밖에 안 들어가고 아파트 됐을 때 20억에 30억 가치 있는 그런 자리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데는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일단 신속통합 되면은 토가라서 못 사. 그리고 비싸서 못 사. 이렇게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평형 선택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놀란부동산은 매주 강의를 하죠. 자, 이번 10월 30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제가 직접 진행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비용은 22,000원입니다. 22,000원이면 영화한편값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투자를 하는 전략, 입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투자 내용은 작은 금액으로 2억에서 3억 정도의 자본으로 지금 나는 서울 아닌 경기 인천 살지만, 아니면 서울이면은 노도강 금강구 살고 있지만 남들이 원하는 강남에 준하는 입지들, 한강변의 입지들 상급지로 지분을, 토지를 확보하는 잠재력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 여기는 되는 자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강의고요. 이번 30일은 오랜만에 단지 내 상가 전략 투자 강의입니다. 그래서 주택수에서 들어가지 않고 알짜로 단지 내 상가 우리가 2,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